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봐. 너 묘안 좀 갖고 와봐. 너 좀 새로운 생각을 해봐.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제일 힘들어하고 오히려 야, 걔 좀 도와줘봐. 이러면 갑자기 슈퍼맨이 되잖아. 지식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주의 문화에서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지난 20년 동안 저희 한국 인지심리학자들과 저 같은 유태인 인지심리학자들 사이로 수백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야, 한국 사람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었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면서도 전혀 그 과정이 설명이 안 됐던 왜 똑개가 더 좋은 리더인지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한 3, 4년 전부터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보다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 똑개가 더 좋은 리더고 성과가 좋다는 얘기 많이 하셨죠. 근데 누구도 그 과정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못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데 왜 똑개가 더 좋은 리더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훈수들 돼서 똑똑해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훈수 많이 받으면 내가 갑이라는 얘기죠. 내가 엄청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훈수를 많이 두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훈수를 많이 받다고 얘기했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조직에 다니는 보면 내 부하들로 하여금 남의 부하들과도 친하게 지내게 만드는 리더가 훈수를 내 팀, 내 조직에 많이 받아오게 만들겠죠.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가 내 부하가 내 눈에 안 띄어도 가만 놔두는 리더죠.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는 내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내 부하가 내 눈앞에 쫙 포트폴리오처럼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는 알아서 갔다 와를 합니다. 허용적입니다. 그런데 남의 부하와도 친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 똑개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부하들이 수많은 훈수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걸 사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인 우리 인간이 불과 30만 년밖에 안 된 이 지구에서 막내 중에 막내 생명체인데요. 멸종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450만 년이 넘는 화석이 발견되는, 즉 우리 인간보다 12배 이상 성대인 멸종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하지만 멸종하기 딱 좋은 건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자. 사자는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멸종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죠. 둘째, 이것들이 채식도 안 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널린 게 생물이고 가장 귀한 게 목입니다. 그런데 육식만 하는 사자, 가산하지 않고 육식하는 사자는 멸종하기 딱 좋은 존재죠. 그런데 놀랍게도 500만 년 가까이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자가 바로 이런 관계주의 문화에서의 똑개 같은 사람을, 왕자를 물려주는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자는요, 우리의 우두머리가 쭉 이렇게 중간 보스 사자를 보고 있다가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진짜 능력 뛰어난 사자겠죠. 이렇게 그 사자를 보면 계속 사냥시킵니다. 얘는 그냥 헌터예요, 계속. 그런데 어떤 우두 중간 보스 사자에게 왕자를 물려주냐면 내 부하가 아닌 남의 부하, 그리고 심지어 그 남이 나의 경쟁자인 경우에도 내 부하가 아닌 남의 부하에게도 사냥감을 하나 쓱 나눠주는, 즉 남의 부하도 챙기는 자에게 왕자를 물려줍니다. 왜? 그래야 그 남의 부하도 내가 사냥할 때 도우러 달려오겠죠. 인간 주제로 훈수들로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조직 전체를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의 모습을 지금까지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게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상징을 어떻게 보면 호랑이에서 사자로 바꿔야 되나 싶을 때도 가끔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현재 모습이 사자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소통도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에다 하는 거예요.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발전된 대인관계 이론들은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이 60대라고? 그런데 그 30대랑 소통하고 싶다고? 그럼 그 30대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30대는 어떤 노래가 부르는지 알아야 돼. 그리고 그 30대는 어떤 언어를 하는지 알아야 돼. 해보세요. 제일 싫어요, 여기는 30대. 저도 제가 50대인데 10대인 저희 딸한테 그거 애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BTS 노래 다 올려가지고 가서 BTS 노래 따라했더니 우리 BTS를 모욕하지 마세요.
짜증납니다. 걔네들 언어를 해도 걔네들 되게 싫어해요. 원래 언어라는 건 우리 세대만의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게 언어예요. 요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전혀 다른 언어를 합니다. 용띠 들어보셨나요? 용띠 지금 중학교 1학년만 쓰는 언어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어린 것들은 저런 얘기하면 어디 돌아다녀요. 한 학년 차이인데 용띠가 뭐냐면요. 불과 15일 전에 드디어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언어죠. 쭉 문 밑에 있다가 그게 여러분 그 지나가다가 재밌는 거 좀 신기한 거 보시면 우리 개그맨들이 옛날에 얘기했죠. 띠용 이랬죠. 그걸 바꾼 거예요.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띠용이 아니라 용띠인 거예요. 이거 지금 전국의 중학교 1학년만 씁니다. 중학교 2학년 애들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2학년에 가서 야 나도 용띠 딱 이러면 어머 늙은 것이 왜 저래?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과도 그 1년과도 단계를 닫기 위해서 우리끼리 쓰는 말들을 만들어내는데 요건데 그거 따라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소통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관계주의잖아요. 그 사람 관계에다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서양의 개인주의 이론에 개인주의 문화에서 만들어낸 대인관계 이론은 그렇게도 심리학자들도 그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저희 집 아이들 공부 다 좋아하는 노래 용어 다 가지고 가지고 제가 작년 연말에 이렇게 했습니다. 연말이 아니라 추석 연휴 전에 얘들아 치원아 고2 중이거든요. 아빠가 너무 미안해. 너희들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구나. 우리가 너무 멀어질 것 같아. 그래서 속상해. 자 그래서 아빠가 이번 다가오는 연휴에 4박 5일 동안 너희들 옆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을 거야. 한 달 후에 솔직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째 딸인 시원이가 아빠 그때 저는 17년 인생 최초로 처음으로 가출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끔찍하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90년대에 열심히 했던 주말마다 등반대회였어요. 부서다가 그렇죠? 세대 소통 되시던가요? 세대가 다 아파요. 그다음죠. 우리나라는 관계에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개인주의 문화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딸아이가 작년에 저에게 느꼈던 가장 큰 소통감은 아주 짧은 순간에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한번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그 TV 보다가 생각나서 물어본 거예요. 시원아, 너 요즘 누구랑 친하게 지내? 근데 아이가 자기는 그때 되게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무슨 얘기 할까 봐. 어쨌든 자꾸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 영숙이랑 친해요. 영숙이 뭐 좋아해? 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라서. 근데 얘한테는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였죠. 이상하고 있었으니까. 애니메이션 좋아하고요. 수영 되게 좋아해요, 아빠. 그렇구나. 수영 되게 좋아해? 야, 건강해지겠네. 애니메이션도 좋아해요. 되게 멋진 친구네. 근데 저도 참 운이 좋았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라. 야, 그 친구랑 너무 너무 재밌겠다. 너 오늘 걔랑 딴 애들 말고 걔 영숙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2만 원 딱 주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근데 자기가 작년에 만났던 아빠 중에 제일 나를 이해해주는 것이야. 자기를 인정한 게 아니라 자기 관계를 인정했거든. 이게 우리나라의 소통이에요. 그런데 이건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과 같이 연구를 해보죠. 80대 중반 이상의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랑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이혼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80대 중반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자기 자식에게 가장 큰 단절감을 느끼는 걸 두 번째 2등이 뭐였냐면 우리가 1등이라고 생각했던 나 안 찾아올 때, 나 안 만나볼 때. 1등은 따로 있었던 거죠. 이분들이 가장 큰 자식과의 소통에서 단절감을 느낀 게 바로 뭐였냐? 내 관계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폄하할 때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관계를. 이런 말 할 때들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그런 할머니 왜 만나세요? 어머니 그런 할아버지 만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나에게 침뱉는 것 같은 그런 모욕감을 느낍니다. 왜? 내가 아니라 내 관계를 욕입니다. 한국 사람은 그때 더 모멸감을 느끼고 단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나 그분을 칭찬하거나 떠받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세대를 그냥 칭찬하세요. 그럼 굉장히 나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저는 학생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는 나중에 회사에 취직해서 아부를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장님한테 아부하지 말고 부장님 관계에다가 아부해라.
저도 저희 학교 총장님한테 아부했다가 금방 들통나서 혼나드립니다. 제가 총장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올 초에 총장님 너무 스타일 괜찮으신데요? 옷이 너무 멋지세요. 그러니까 저희 총장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김 교수, 아부할 생각에 그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나왔다. 근데 저희 대학 총장님한테 친한 다른 학교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경기대 박 교수님이요. 제가 그때 총장님한테 그냥 그 다음 주에는 별로 의도도 없었어요. 그냥 실제로 솔직히 또 말씀드렸죠. 그 총장님, 그 박 교수, 경기대 박 교수님 굉장히 스타일 좋으시던데요. 옷을 딱 보실 줄 아세요? 그때는 저희 총장님, 당신이 더 사람 볼 줄 알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심지어 칭찬조차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대놓고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있는 중간에 관계에 있는 사람을 걸고 그 사람을 인호에 칭찬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더 큰 효과가 일어납니다. 군대에서요, 대대장이 소대장을 대놓고 칭찬하면 중대장이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야, 왜 너만 칭찬받았냐? 아, 진짜, 야, 대대장님 나를 미워하시나?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중대장이 되게 미묘해지고요. 오히려 그 소대장도 중대장 보기도 민망하고 대대장한테 칭찬받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지?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 좀 이따 우리 부대에 엄청난 일을 벌이시려고 일부러 암시를 드시나? 그런데 이 대대장이 좀 더 현명한 분이었다면 이 소대장을 칭찬할 때 그 위에 있는 그리고 자기의 밑에 있는 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중대장을 인용하셨으면 훨씬 더 좋은 칭찬이에요. 이 대대장이 소대장 칭찬할 때 중령, 대위, 소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장, 차장, 대위 정도 되잖아요. 이 대대장이 이렇게 칭찬했어야 됩니다. 어이, 일소대장 김소위, 중위, 아니 소위 김소위. 자네 참, 자네 상관 그 중대장이 박대위지? 아, 네 맞습니다. 박대위면이 정확하구만. 일단 이제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소대장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대장님 하겠죠? 아니 자네 상관 그 박대위가 자네가 굉장히 성실하고 지혜롭고 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박대위가 굉장히 정확하구만 이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칭찬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면 이 소대장은 자기 중대장한테 충성을 더해야겠죠. 왜? 지금 자기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중대장은 칭찬도 받는 인간이에요. 운이 정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관계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서양의 집단주의도 아닌 서양의 개인주의도 아닌, 그리고 개인적인 일본의 집단주의도 아닌 우리라고 하는 자를 굉장히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우리의 문화고요.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집단이라고 하는 고정된 자아도 아닌, 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자아도 아닌 굉장히 역동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가장 늦게 자아 정체감이 형성됩니다. 자아라는 것을 규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모리나카 현에 태어난 대장장의 아들로 나를 자아를 규정할 수 있는 일본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나는 푸른 날씨를 너무 좋아하는 브라운도 아니고 한국 사람은 이 우리를 다 경험해야만 자아가 형성될 수 있는 가장 늦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춘기도 가장 혹독하게 겪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사춘기에서 부모 자식 갈등이 가장 큰 나라도 한국입니다. 그럼 한국의 아이들이 유난히 악마라서 그런 게 아니겠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관계주의 때문입니다. 이 관계주의에서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간접적으로 조금 더 넌지시 얘기하는 그 여유를 가지실 때만 이 관계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과 그 다음에 역량들, 숨겨진 영향들을 한번 발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